영화는 이혼한 부부가 양육권 심리를 받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11살 아들 줄리앙의 편지 내용을 통해 가정폭력을 피해 다니는 엄마와 누나 조세핀, 줄리앙과 조세핀에게 그 사람으로 불리는 아빠와의 지루한 심리 장면을 쉴 틈 없는 분량의 대사와 함께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꽤나 지루한 영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제 수상작 중 유럽 영화는 지루하다라는 개인적인 선입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미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마주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간절히 보고파하는 선량한 사람인 양 자신을 변호합니다. 줄리앙과 누나 조세핀, 그리고 엄마는 아빠를 피해 많은 곳을 옮겨 다닌 듯 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나 이야기 속에서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상황들이 어김없이 등장하죠. 전화번호도 수차례 변경한 상태였고 세 식구가 아빠로부터 피해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듯 보입니다. 누나 조세핀은 18살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따라 아빠를 만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 줄리앙은 아직 엄마와 아빠로부터 각각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빠는 그 권리만큼은 챙기려 하죠. 하지만 심리 결과는 엄마와 줄리앙에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빠의 권리가 인정받은 듯 보이는 한 통의 전화. 줄리앙은 끔찍하지만 엄마를 위해 꾹 참고 아빠의 차에 올라탑니다. 이제부터 격주로 지옥 같은 일을 견뎌야만 하는 줄리앙. 이제 줄리앙을 통해 교묘히 아이를 겁박하며 엄마의 전화번호와 주거지를 파악하려 드는 아빠의 행동이 묘사됩니다. Papa, on n'a qu'à échanger de week-end. Tu veux bien? 아이를 사랑해서 얻어낸 양육권이 아닌 아이를 인질 삼기 위해 얻어낸 권리인 셈입니다. 인격 파탄이 다 큰 성인의 참을성은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드러나죠. C'est moi. Avec une mère normale, on peut discuter pour échanger de week-end, tu crois pas? Elle a plus de portable. 줄리앙은 아빠가 하는 질문, 아니 교묘한 취조에 넘어가지 않으려 주말 내내 긴장해야 했고 수시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행방을 속이기 위해 세무자는 입을 맞추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행동하죠. 누나의 생일날 하필 아빠 집으로 가야 했던 줄리앙. 아빠는 엄마와 연락이 닿질 않자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Tu veux pas échanger de week-end? C'est à cause de son travail. Tu vois quand je te dis qu'elle est pas normale? Non mais elle est pas là, je te dis. 주말이 오기 전까지 이들의 일상은 잔잔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어른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입방정에 의해 파괴되는 누군가의 삶. 아빠를 피해 방금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이들 남매를 보았다는 친척의 말을 전하는 친할머니. 사실 줄리앙의 엄마는 새로 이사간 곳의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남편에게 줄리앙을 보내야 되는 날이 오면 외가에서 맞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었죠. 머뭇거리는 줄리앙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아빠를 할아버지는 말리지만 분노 조절이 불가능했던 아빠는 그새를 못 참고 줄리앙을 데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곤 문제의 그 아파트로 향하죠. 이성을 잃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새 아파트의 주소를 캐묻는 아빠. 줄리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길을 안내하지만 아직 어린 그는 괴물 같은 아빠를 벗어날 마지막 발악으로 다른 집을 알려주고 잠시 도망도 가봅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그들을 봤다던 사촌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의 위치를 알아낸 상태였습니다. Je peux avoir mes clés? 모든 걸 포기한 채 의미 없는 약속을 받고 다시 차에 올라타는 줄리아. C'était ici qu'elle vous avait vu. Je veux pas que tu t'aimes, maman. 결국 집을 알아내 이들의 집에 기어이 들어가는 줄리앙의 아빠는 폭력가장의 전형적인 연기 패턴을 시작합니다. 줄리앙과 엄마는 이런 경험을 몇 번째 겪고 있는 걸까요? J'ai changé. 의외로 차분하게 대처한 엄마는 줄리앙에게 캐묻지도 않습니다. 그날은 딸 조세핀의 생일 파티가 있던 날, 줄리앙을 파티에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이들의 정보를 전부 파악해버린 아빠. On dit que je vous ai croisé en ville. 나이든 부모 앞에서 오만 진상을 부렸던 자식의 짐을 집안 마당에 내려놓는 할아버지.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를 포기한 듯 보이죠. Laissé avec sa mère. 자신의 짐을 차 안에 몽땅 싣고 난 아빠의 표정. 그는 현재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예견되는 다음 상황. 파티장에 나타나 조세핀에게 줄 생일 선물을 가져왔다며 엄마를 주차장 쪽으로 Je 유인하는 peux pas 아빠. disparaître comme ça me fait du mal. Tu sais très bien que tu me fais du mal. 그때 걱정이 돼 다가오는 사람을 보자 아빠의 취조는 시작됩니다. 그의 미친 집착과 분노 조절 장애를 몇 개의 상황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Tu me donnes le cadeau pour Joséphine. Qui c'est ce type? Tu baises avec lui, c'est ça? Tu l'as baisé, c'est ça? 다행히 줄리앙의 이모가 나타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엄마는 이를 크게 만들어 나이든 부모님과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나 화근이죠. Frappé, ça va. Mais demain tu portes plainte. Ça servira à quoi? Si, j'irai avec toi.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모자. 잠자리에 든 가운데 벨소리가 들려옵니다. 줄리안과 엄마는 그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수화기를 올려놓고 벨소리를 잠시 차단하지만 쉽사리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소리. 총을 들고 찾아와 현관을 부술듯 차버리는 아빠. 이를 본 앞집 할머니는 그곳의 주소를 상세히 설명하며 그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줄리안과 엄마는 그런 문을 붙들며 애원하고 통곡하죠. 과연 줄리안과 엄마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1시간 30여 분짜리 영화에서 거의 40여 분이 지나야 시작되는 가정폭력의 민낯. 영화는 지루하리만큼 적막하고 고요합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른다던가 상처를 보여주며 잔혹한 가정폭력을 고발하는 방법 대신 일상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엄마와 줄리앙을 통해 관객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만듭니다. 배경음악 하나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아빠의 차를 타면 흐르는 경고음 하나로 줄리앙의 불안감은 시작됩니다. 안전벨트 경고음과 벨트를 매는 장면은 여러 차례 등장하죠. 어쩌면 줄리앙의 공포심과 함께 영화가 다루고 있는 가정법의 허점을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법망 안에서 교묘히 자행되는 수많은 가정폭력의 사례를 줄리앙이 올라탄 아빠의 차와 그 안에서 주고받는 취조에 가까운 대사에서 그 또한 줄리앙이 겪고 있는 폭력이기 때문에 교통법과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의 상징인 벨트가 역설적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적막한 차 안에서 집과 엄마의 전화번호를 들켜버린 줄리앙은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빠를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은 벗어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피해자들이 갑갑한 현실을 투영시킨 듯 보이죠. 영화의 무음과 정막은 일이 터지기 직전 누군가가 겪고 있는 긴장 상태를 적확하게 보여줍니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는 아빠를 외면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자의 장면이 롱테이크로 진행되죠. 짐작컨대 실제로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봤던 누군가에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 차례 겪어온 것처럼 말이죠.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관객들을 아예 이들 모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경험을 겪어보라며 강제로 모자의 아파트에 끌어들이죠. 영화의 정막을 깨버린 마지막 10분은 그야말로 공포영화였습니다. 겪을 가능성이 희박한 오컬트와 같은 공포가 아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관객이 모자와 함께 직접 겪고 있는 상황. 최근에 가정폭력의 끝이 피해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그런 소식을 접한 뒤 이 영화를 보게 돼 더욱 쇼킹했던 것 같습니다. 정적인 영화를 싫어하는 분들에겐 쉽게 추천드릴 수 없지만 그것을 뚫고 끝까지 보고 나면 반드시 저와 같이 충격을 받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 영화와 가장 잘 어울리는 한국판 제목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일상의 자유와 매일마다 겪고 있을 심리적인 고통을 완전하게 표현한 작품, 영화 아직 끝나지 않았다를 추천합니다.